방금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삶에서 마지막 친구마저 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3세 정원국 선생님은 병원 진료실에서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마주 앉은 주치의 이상현 박사는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환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들, 교수님으로 30년 재직한 이야기, 손녀딸의 서울대 합격 소식, 아드님이 사주신 고급 아파트, 모두 자랑입니다. 의도하지 않으셨더라도요. 진료를 받으러 왔을 뿐인데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정원국 선생님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상현 박사는 심전도 차트를 내려놓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정 선생님, 최근 혈압이 오락가락하고 불면증에 시달리시는데 약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양대학교 노년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70%가 친구 관계 단절을 경험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의도치 않은 자랑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관계 단절이 고혈압, 불면증, 우울증으로 이어지죠. 정원국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상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됩니까? 이상현 박사는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병원에 응급환자가 실려왔습니다. 76세 남성, 뇌출혈로 쓰러졌죠. 알고 보니 그분은 실버타운에서 매주 차를 마시는 모임을 이끌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아들이 해외 출장이 많아 선물을 자주 사다 준다며 명품 시계를 자랑했는데 그 자리에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도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분도 계셨죠. 결국 모임은 깨졌고 그분은 고립되어 우울증을 앓다 쓰러진 겁니다. 정원국 선생님의 목이 울컥했습니다. 갑자기 최근에 연락이 끊긴 30해 지기 친구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심장내과 의사인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이상현 박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환자가 많아서 바쁩니다만 15년 전 아내를 잃은 후 노인심리학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당신이 매일 병원 자랑, 논문 발표, 자랑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알아? 였거든요. 갑자기 진료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상현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서랍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오늘 진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책, 노년의 대화 예술을 읽어보세요. 제가 쓴 책인데 오늘 정 선생님께 드리는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느낄 권리가 있지만 그 표현 방식이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정원국 선생님은 묵직한 책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바꿀 수 있을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관계를 되찾을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5가지 자랑이 있는데 이것만 피해도 노년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다음 진료 때 함께 이야기해보죠. 춘천의 가을 거리를 걸으며 정원국 선생님은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론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말이 아닌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정원국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0대 중반에 은퇴한 후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자주 자랑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자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골목길 끝에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 하지 않았던가요? 일주일 후 정원국 선생님은 이상현 박사의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심장 검사 결과가 아닌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오셨군요, 정 선생님. 오늘은 얼굴이 환하십니다. 책은 읽어보셨나요? 정원국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30해 동안 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전화기 너머로 울더군요. 이상현 박사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용기 내신 겁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던 5가지 자랑에 대해 알아볼까요? 노년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들입니다. 첫째, 자녀와 손주 자랑입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67세 이하영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동창 모임에서 손주가 의대에 합격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친구의 손주는 같은 대학에 낙방했던 거죠. 그 친구는 그 말을 듣고 화장실에 가서 나오지 않았고 결국 우울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상현 박사는 노트를 넘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친구가 입원하기 전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예요. 나는 매일 밤 손주 걱정에 가슴이 타는데 너희들은 자랑할 일만 가득하니 참 좋겠다라고요. 정원국 선생님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달 그도 손녀 자랑을 했던 기억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겸손의 가면을 쓴 자랑입니다. 아이고 부끄러워서. 이건 뭐 별거 아닌데? 라고 시작하는 말이죠. 이런 자랑이 더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위선적으로 들려서 더 큰 모욕감을 주고 상대가 방어할 틈을 주지 않으며 듣는 이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이죠. 78세 황금자 할머니의 사례를 보세요. 아이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네라며 손주가 장학금 받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친구의 손주는 학비 때문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집에 와서 혼자 울었고 이후 모임에 나오지 않았죠. 정원국 선생님은 갑자기 지난 골프 모임이 생각났습니다. 자신도 별거 아닌데? 라며 새 차 이야기를 했었지요. 셋째, 재산과 경제적 여유 자랑입니다. 이건 단순히 상처를 넘어 위험까지 초래합니다. 아파트를 새로 샀다,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명품을 샀다는 이야기는 노년층 범죄 피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노인 대상 금융사기의 47%가 돈 자랑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로당에서 자랑하는 이야기를 듣고 범죄자들이 표적으로 삼는 거죠. 실제로 충남 천안에서 80세 할머니가 자식들이 잘 돼서 고급 아파트에 살게 해줬다고 자랑했다가 강도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범인의 진술이 충격적이었죠. 그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늘 자랑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들이 용돈을 많이 주고 금고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말도 했고요. 정원국 선생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도 연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으니까요. 넷째, 과거의 영광 자랑입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죠.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 과거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노인정에서 82세 장명호 씨는 매일 자신이 젊었을 때 운영했던 회사 이야기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직원이 100명이나 있는 회사를 운영했지. 그러던 어느 날 조용히 앉아있던 한 어르신이 폭발했습니다. 그래, 당신은 잘 나갔었지? 하지만 난 그때 당신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야. 회사가 무너지는 바람에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렸고 퇴직금 한 푼 못 받았어.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시절이 내겐 끝없는 악몽이었다. 그날 이후 장 씨는 다시는 노인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다 결국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정원국 선생님은 자신이 교수 시절 이야기를 자주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좌절했던 제자가 있진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건강 자랑입니다. 나는 약도 안 먹는다. 젊은이보다 더 건강하다는 식의 자랑이죠. 이런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은 이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위험한 행동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원인 1위가 건강자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78세 김선희 씨의 사례를 보세요. 당뇨가 있던 이분은 복지관 친구가 약 없이도 당뇨 관리한다는 자랑에 영향을 받아 약을 끊었어요. 결국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쓰러졌고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원국 선생님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단순히 기쁜 일을 나누는 것조차 안 된다면 도대체 대화는 왜 하는 건가요? 이상현 박사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핵심을 찌르셨네요. 대화의 목적은 과시가 아닌 나눔입니다. 자랑 대신 경청과 공감을 선택하세요. 79세 김순아 할머니의 사례를 보세요. 30년간 운영해온 노인 모임에서 단 한 명의 친구도 잃지 않은 그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저 듣기만 했어요. 친구가 아들 걱정을 하면 그랬구나 하고 끄덕여주고 손주 걱정을 하면 손을 잡아주기만 했죠.
그러다 보니 모임에는 항상 웃음이 넘쳤고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노인 심리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경청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깊은 공감이 되죠. 그랬구나라는 짧은 한마디가 수십 년 우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원국 선생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그는 왜 그토록 외로움을 느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진정한 경청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현 박사는 정원국 선생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정 선생님, 이제 친구에게 전화하셨다고 했죠? 다음엔 무슨 이야기를 나누실 건가요? 정원국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제 이야기가 아닌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듣고 싶어요. 한 달 뒤 이상현 박사의 진료실은 달라진 풍경을 맞이했습니다. 정원국 선생님은 오랜 친구 김철수 씨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75세의 김 씨는 30년간 정 선생님과 절친했지만 관계가 소원해진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국이가 달라졌어요. 이제 그는 자랑꾼이 아니라 우리 모임의 인기쟁이가 됐습니다. 김철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현 박사는 놀란 표정으로 정원국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정원국 선생님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사과한 후 우리 모임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자랑 대신 경청을 선택했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김철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원국이가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다들 병이라도 걸렸나 걱정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손주는 잘 크고 있어? 그리고 정말로 듣더군요. 이상현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청의 힘입니다. 계속해보세요. 정원국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습관처럼 나오는 자랑을 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셋을 센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면 하나, 둘, 셋을 세고 그 사이에 이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정원국 선생님이 계속했습니다. 이상현 박사님의 조언대로 그랬구나라는 한마디를 습관화했어요. 누군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비슷한 경험을 자랑하는 대신 그저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말하죠. 놀랍게도 이 간단한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상현 박사는 다른 성공 사례들도 공유했습니다. 69세 박영희 할머니는 자녀 자랑 때문에 이웃들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칭찬 대신 질문하기를 실천한 후 모임의 인기자가 됐죠.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라고 자랑하는 대신 요즘 자녀분들 잘 지내세요? 라고 물으니 대화가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또 77세 최병철 선생님은 건강 자랑 대신 나도 요새 무릎이 아파라며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어르신들도 마음을 열고 진짜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합니다. 약점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진 거죠. 정원국 선생님은 흥미로운 발견을 나눴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건강 변화였어요. 자랑을 멈추고 경청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불면증이 개선됐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계와 건강은 정말 연결되어 있더군요. 이상현 박사는 진료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실천법을 몇 가지 더 나눠볼까요? 첫째, 하루 한 번 전화하기입니다. 매일 한 명의 오랜 친구나 지인에게 전화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둘째, 칭찬 일기를 써보세요. 남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일단 일기에 적어두세요. 셋째, 자랑 대신 감사를 표현하세요. 내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가 아니라 건강하게 지내서 감사해라고 말이죠. 김철수 씨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도 한 가지 방법을 실천하고 있어요. 상대의 고통에 맞장구 치지 않기입니다. 친구가 아프다고 하면 나도 더 아파라고 하지 않고 그저 많이 아프구나, 걱정이다라고 공감해 주는 거죠. 이상현 박사는 정원국 선생님의 혈압을 재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정상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랑을 멈추고 경청을 시작한 것이 약보다 더 효과적이었네요.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꾸준히 노력했더니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정원국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라고 자문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 이야기를 안 해도 사람들은 나를 더 기억해 주더군요. 진료가 끝나갈 무렵 이상현 박사는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랑으로 잠시 기분 좋을지 아니면 경청으로 평생 관계를 유지할지. 노년의 행복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원국 선생님과 김철수 씨는 병원을 나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야, 이번 주말에 우리 모임에서 이 경험을 나눠볼까? 우리처럼 관계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 이상현 박사님의 책이나 강연을 소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우리 식구들한테도 알려줘야겠어. 그로부터 반년 후 춘천의 한 실버타운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경청 모임이라 불리는 이 자리에는 매주 20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모임을 시작한 정원국 선생님은 이제 경청의 달인으로 불리며 다른 실버타운에서도 강연 요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국 선생님이 모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자랑 대신 경청을, 과시 대신 공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모임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우울증 지수는 평균 30% 감소했고 복용하는 약의 양도 줄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모임을 통해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고 끊어졌던 가족 관계가 회복된 사례가 늘어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보셨나요? 혹시 자신도 모르게 자랑을 했다면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 사람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들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원국 선생님처럼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관계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